오. 예, 하체가 이제 확실히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자 김승현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운동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하신 분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기피하게 되는 게 바로 하체 운동일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보디빌딩에 취미를 들이고 깊게 몰입하게 되면서부터 보디빌딩 관점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하체는 뭔가 다른 영역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하체가 굉장히 약점이었는데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해오면서 느낀 거는 이 체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굵고 멋있는 허벅지와 둔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상하체 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왔고요. 이제야 비로소 좀 밸런스가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해왔던 하체의 발달의 핵심 포인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모양이나 이러한 발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영상 통해 확인하시고요. 하체가 약점이신 분들 꼭 놓치지 말고 쏙쏙 팁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체가 강점이신 분들도 나와 어떤 스타일이 다른지,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면서 비교해보시면서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렛츠고! 여러분들은 스쿼트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체 운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체를 잘 발달시키기 위해서 하십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 운동의 성격은 180도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스쿼트 자세가 엉망이었었기 때문에 한때는 이 스쿼트 자세를 잘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순서가 운동에는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쿼트의 자세, 스쿼트의 무게,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은 스쿼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쿼트를 하기 전에 지나치게 힘을 빼는 운동들을 선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활성화시키는 액티브 스트레치라든가 이런 동작들은 권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선피로 훈련으로 대퇴사두나 햄스트링 또는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면서 스쿼트 중량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피로도를 쌓는다면 이 스쿼트를 잘하게 되는 데는 방해 요소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특정 부위, 하체 발달에 목적을 두고 계신다면 기타 다른 선피로 훈련을 하시더라도 이 하체에 가해지는 부하, 즉 대사 스트레스는 더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디빌더들의 운동을 분석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체 강도가 높은 선수들의 대부분이 이 스쿼트를 가장 첫 종목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단일 관절 운동 또는 단순 관절 운동들을 선행을 하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때는 스쿼트를 메인 종목으로 정하고 이전에는 다른 기타 운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컴파운드 운동이 데드리프트를 선행을 하고 스쿼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 1년 정도는 바벨 스쿼트 자체를 잘 수행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고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조심스럽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바벨 스쿼트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운동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벨 스쿼트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수도 있고 저 역시도 바벨 스쿼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정말 하체의 발달, 근비대만을 목적으로 둔다면 바벨 스쿼트보다 더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운동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린 사슬 운동, 닫힌 사슬 운동 이런 식으로 운동을 형태를 구분을 하고 어떤 운동이 더 우월한가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이 스쿼트가 이 닫힌 사슬 운동의 꽃이자 모든 운동의 꽃인 이유는 많은 근육을 참여시키고 운동 단위가 크고 체력적으로 나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양도 물론 많이 늘려주고요. 근데 어느 시점을 넘어가고부터는 단일 근육에 타겟하는 게 더 우선시 되고요. 보디빌딩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너무 많은 근육의 협응을 요구하는 스쿼트보다는 제한된 근육에 제한된 운동을 통해서 근비대를 극대화시키는 게 더 필요한 보디빌더들에게 바벨 스쿼트보다 오히려 머신이나 여러 가지 다른 동작들로 대체하는 게 더 현명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바벨 스쿼트 200kg, 300kg 들 때까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지금도 계속 수련은 하고 있지만 너무 옛날처럼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근비대에는 바벨 스쿼트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바벨 스쿼트를 절대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아마 저는 그냥 멋있어서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바벨 스쿼트는 멋있습니다. 다만
최고의 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여러분들한테 바벨 스쿼트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바벨 스쿼트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벨 스쿼트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하체에 좋은 머신들이 있어서 그 머신을 메인으로 할 거고, 그 전에 선피로 훈련처럼 이 내전근, 힙 어덕션과 앱덕션, 그리고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 4가지 단순 관절 운동들을 선행을 많이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아주 많이 세진 않지만 충분히 피로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운동을 했을 때 제 하체가 느껴야 할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오늘은 그 대사 스트레스의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 대사 스트레스야말로 근비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첫 세트는 정말 그냥 스트레칭하고 액티브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정말 천천히 그리고 가볍게 강도 낮게 수행을 해주겠습니다. 힙 어덕션 또는 이너 트라이 이렇게 불리는 이 운동은 제가 가장 소홀히 했던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피트니스 센터를 다녀도 무조건 있는데 저는 이 머신을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기 시작한 지가 2년도 안 됐습니다. 최근에 1년 정도를 내전근 운동을 통해 좀 하체를 보완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무지성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외전 동작입니다. 앱덕션을 할 거고요. 반대로 그냥 다리를 이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관절을 이렇게 벌려서 외전을 시켜줍니다. 외전입니다. 외회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한 가지 방식에 너무 고착화되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너무 파묻히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시다 보면 정책이란 거를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하체 운동 스타일도 똑같이 반복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훈련을 한다 했을 때 한 번은 이 강도 높은 컴파운드 운동에 집중, 그 다음 세션은 단순 관절 운동에 좀 더 집중. 그래서 오늘은 컴파운드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단순 관절 운동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거의 몸 푼다고 생각하고 진행 중이에요. 근데 몸 푼다고 하면서 벌써 30분째 하고 있네. 3가지 했는데 아직 1가지 단순 관절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는데 35분 정도 걸리네. 다 하면 지금 25분 정도 운동했으니까. 왜냐면 저 떠드느라 좀 걸렸어요. 지금 이 레그 컬 동작도 최근 1년 동안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준이 좀 많이 낮습니다. 앞으로 1, 2년을 또 집중해서 운동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힘든 운동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단순 관절 운동도 너무 스킵을 많이 했어요. 힘드니까. 그래서 역순으로 많이 한다는 점. 여러분들도 그래서 운동 루틴 소화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맨날 이제 자꾸 스킵하게 되는 운동들 초반에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운동 시작한 지 약 한 30에서 40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야 메인 운동을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쿼트가 아주 중요했다면 지금처럼 하시면 스쿼트에 온전하게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로지 대사 스트레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30분간 해놓고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바벨 스쿼트가 아니라 스미스 스쿼트입니다. 요새 최고로 제가 좋아하는 스쿼트 중에 하나예요. 바벨 프리웨이트를 지난 1년 정도는 좀 많이 안 했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별로 잘 안 했어요. 한 140으로 한 8개 정도 수행하고부터 막 스쿼트를 온전하게 잘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그 퍼포먼스 유지 정도만 했어요. 막 원RM을 늘리는데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사실 이 오늘 영상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루틴을 해서 어떻게 좋아졌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루틴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하체는 그대로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느냐? 자, 하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특정 루틴을 하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특정 기능이 잘 작동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갔을 때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 운동을 강도 높게 오랜 기간 수행했는데도 하체가 좋지 않다면 이건 100% 기능 문제입니다. 기능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체 발달이 더딘 거죠. 어떤 사람은 운동 시작한 지 1, 2년 만에 믿을 수 없는 하체를 갖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년이나 운동을 했는데도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기능 문제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어떤 기능이 좋아야 하체가 좋아지느냐, 고관절 굴곡과 신전, 그리고 발목 가동,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발목이 충분히 잘 쓰이시는 분들은 스쿼트 할 때 깊이감 있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 굴곡 신전이 올바르게 또 일어나시는 분들도 허리 부상이라든가 무릎 부상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굴곡과 신전을 담당하는 애가 또 엉덩이, 장요근, 직근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근육들은 또 잘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약점이다, 무언가가 다른 데에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 90% 정도는 발목 가동이 좀 부족한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중량을 치더라도
대퇴사두근의 장력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어렵고 고관절 신전에 좀 의존을 하더라. 고관절, 둔근이랑 햄스트링의 힘으로 빨리 그냥 기립을 하고 일어나는 데에만 치중이 되더라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그 스쿼트 하고 나서 꽉 쪼을 듯이 일어나서 탕 하고 일어나는 분들은 이 앞다리의 장력을 많이 유지하기가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발목 문제의 가능성이 농후하죠. 발목 개선을 좀 시키고 가동성을 좀 확보를 하신다면 좀 운동이 잘 되시는 느낌이 받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앞다리가 정말 별로였는데 힙힌지 잘 되고 발목 가동 좋아지면서 하체가 좋아지더라. 익스텐션을 아무리 죽어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알겠죠? 그리고 템포와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 템포와 리듬의 차이점은 제가 이 한 세트 마치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솔직히 지금 마지막 세트는 좀 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근비대적으로 좋은 템포와 리듬이 있는데 그 전에 템포와 리듬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템포는 동작이 수행되는 그 속도를 얘기합니다. 리듬은 동작과 동작이 연결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템포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점을 왔다 갔다 할 때 템포가 느리다 빠르다 한다면 이게 느린 거고 이게 빠른 거죠. 그러면 느린 템포의 운동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리듬은 무엇이냐. 느린 리듬은 뭐냐면 빠른 리듬은 뭐냐면 자, 여기서 여기를 움직이는 속도는 빨랐지만 여기서 멈추는 시간이 없고 바로 그 다음 동작으로 전환이 바로 되잖아요. 그게 이제 리듬을 얘기해요. 그래서 리듬은 빠르게, 템포는 느리게. 요게 근비대적으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긴장 지속 시간이 늘어납니다. 보통 물론 잘 훈련된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 리듬이 늦으면은 이 관절이 좀 편해진 순간에 근육의 긴장을 좀 많이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거를 꽉 쥐어 짜려고 하면 관절에는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벼운 무게로 템포를 느리게 수행하면서 리듬을 좀 빠르게 가져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 저도 리듬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왜 이렇게 빨리 하나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리듬이 빠르니까 운동이 좀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템포는 느린 편입니다, 저는. 템포를 일부러 빨리 해서 스트렝스 또는 파워 훈련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경향이 또 있고, 보통의 근비대 훈련할 때는 영상에 항상 다 담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템포는 가급적이면 느리게 천천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프 시즌 동안 운동한 거 영상을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촬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 개인 운동한 거를 간간히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수하게 진짜 개인 운동, 찐 운동이니까 그거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리듬과 템포로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감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방금 수행한 거는 리듬이 좀 별로였죠. 아까는 이 스미스 머신 그냥 억지로 그냥 무거운 거 다루다 보니까 리듬을 제 마음대로 통제를 못했는데, 헥스쿼트는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짐80 헥스쿼트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처음 해봤었는데 나쁘지 않아요. 로드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고무밴드를 활용해서 저항을 또 줄 수 있다, 이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발판의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매우 훌륭한 머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1티어로 이카리안 헥스쿼트를 그리고 사이벡스 헥스쿼트를 높게 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 헥스쿼트 참 좋더라고요. 아틀란티스, 이카리안, 이 두 개가 참 물건입니다. 리듬을 좀 빠르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템포도 특정 구간에서 너무 확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통제를 좀 더 했어야 되나 싶어요. 다음 세트 때 좀 더 신경 써볼게요. 혼자 하면 이게 참 어려워요. 나 진짜 더 하고 싶은데 진짜 옆에서 시켜주지 않으면 도무지 혼자 힘으로는 못할 것 같은 순간이 빨리 오거든요.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운동 파트너가. 요새 많이 느껴요. 혼자는 외로운 법이야. 여러분들 저의 고독한 모습을 좋아하시지만 이제 채널명을 바꾸려 합니다. 고독한 모습은 안 좋은 것 같아. 저는 고독을 좋아하지만 오래 머물러 있기에는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운동도 고독하지 않게 하는 걸로 이제
고집을 버리고 운동 파트너와 함께 매일 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원래 오늘 사실 한 명 있었어. 근데 이 새끼 이거 술 먹고 뻗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좋은 그림이 나올 뻔 했는데 아쉬워. 자, 이 마지막 세트는 좀 좁혀보겠습니다. 보폭을 많이 좁히고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명불허전 사이벡스 클래식 레그 프레스입니다. 이미 저는 사실 6세트 정도 수행하면서 많은 피로가 지금 쌓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해서 15회 가까이, 10에서 한 15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사실 인무게 체감을 못 해봐서. 왜냐면 저 이거 처음 해봐요. 좀 바뀌고 나서 신형은 많이 해봤는데 요거는 내가 또 처음 해보네요. 그래서 한번 무게 감을 한번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접지가 미끄러짐이 1도 없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저는 발을 좀 이렇게 높지 않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너무 이게 손잡이가 너무 이게 넓어. 좀 더 좁았으면 좋겠어, 손잡이가. 이거 레그 프레스만큼은 기계적인 장력에 의한 부하보다 대사 스트레스를 더 극대화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사 스트레스 축적에 더 초점을 맞추시고 반복 횟수를 좀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무게도 좀 낮추고 국소적인 자극을 추구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량을 많이 올리려면 아무래도 뭐 가동 범위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많은 협응근을 이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최대한 내가 타겟하는 부위에 긴장을 유지한 채로 가급적도 길게 반복 횟수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추천이 됩니다. 저도 한번 5장까지 해봤는데 집중이 안 돼요. 힘은 드는데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지는 느낌 받아서 무게를 낮추고 마지막 세트를 힘 닿는 데까지 앞다리에 최대한 집중해서 운동해 볼게요. 아, 그만하고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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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아스날 스트렝스 레그 프레스 머신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그게 허리가 전혀 불편함 없고 묵직하게 꽂혀서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개인 취향으로 아스날을 택하겠습니다. 나우이트니스 1호점에 있는 해머 스트렝스도 괜찮고 사이벡스 신형도 좋아요. 아무튼 힘드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정리하면 단순 관절 운동 3세트씩 사중했고, 메인 운동으로 스미스 스쿼트, 백 스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그 프레스까지 3세트씩 총 9세트 진행했습니다. 앞다리 부하에 좀 더 초점 맞췄고요. 2, 3일 뒤에 뒷다리를 포커스로 해서 데드리프트를 포함시킬 거고, 그 다음에 단순 관절 운동을 마지막에 강도 높게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에 2회 정도 하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숨차. 여기서 나는 더 많은 운동량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 런지까지 하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우리 처음에 했지만 단순 관절 운동 한 번 더 하셔도 됩니다. 강도 높게 한 세트씩 또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대부분이 충분한 강도만 도달하신다면 요 총 9세트만으로도 충분하실 거고, 조금 더 여유 있으시다 그러면 4세트씩 진행하시면 충분할 겁니다. 또는 뭐 한 가지 운동을 3세트만 하고 나머지는 뭐 4세트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훈련을 된 것 같아요. 3일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드리프트를 포함한 단순 관절 운동을 더 하는 걸로. 그럼 종합하자면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엊그저께 운동을 쉬었습니다. 어제는 쉬고 나서 바로 어깨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체 운동, 어깨와 팔, 그리고 오늘 하체, 앞면, 그리고 내일 등 운동을 하겠죠. 그 다음날 가슴 운동, 그 다음날 데드리프트를 포함한 아까 말한 단순 관절 운동, 하체 운동 한 번 더, 그 다음에 다시 어깨 운동, 그리고 팔 중간에 회복되는 대로 바로 중간중간 넣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계속 밀고 당기고 하체 운동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한 번 운동한 부위를 최소 이틀간 쉬게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주시면 여러분들 운동회에 나가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휴식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자유롭게 쉬시면 되겠고요. 헬스장을 24시간 365일 여는데 다니시면 문제 없겠지만 일요일만 쉬는 곳을 다닌다면 내가 일요일에 쉬는 게 강제될 수도 있잖아요. 걱정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또 1일권을 다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헬스장 한 곳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쉬시면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6일 운동을 계속 해라 이겁니다. 그러나 이틀까지 쉬는 것도 전혀 문제 없고요. 오히려 권장됩니다.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쉰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 금, 토 3일 운동하고 일요일에 쉬고
이렇게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되는 방식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월요병이 있는 편이다 하면 1, 월 쉬시고 화수목금토 이렇게 운동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운동을 맞춰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루틴 해보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리듬과 템포 그리고 가동 범위다. 올바른 몸을 만든 뒤에 운동을 해 나가시다 보면 건강하게 오랫동안 잘 운동해 나가실 수 있을 거고, 저마저도 사실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신체적으로 목 디스크 증상도 있고 고관절도 가끔 삐걱거릴 때도 있고, 운동에 몰입하고 너무 많이 심하게 운동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디빌더 아니실 거기 때문에 즐기면서 자신에 맞게 운동해 나가시면 되겠고, 저도 사실 그걸 추구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내추럴 선수의 끝모를 발전, 이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좀 기대에 부응하려면 진짜 몸을 갈아 넣고 있어요. 그 올해까지만 좀 더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쉴게요. 지금까지 김세현이었고요. 두껍고 강한 하체 가지시는 날까지 모두 다 화이팅 하십시오.